버락 오바마, 미셸 오바마 부부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역할 분담을 최고 점수를 받을 정도로 해냈습니다. 미셸 오바마는 왜 미국인이 차기 대통령이 해리스가 돼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연설을 했고,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셸 오바마가 달궈놓은 팬에서 다시 지루할 수 있는 정치 철학을 맛있게 구워냈습니다. 미셸 오바마는 왜 해리스와 팀 월즈를 선택할 방법밖에 없는지를 설파하면서 트럼프 후보와 효과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버락 오바마는 다른 모든 연사들이 연설에 끼워 넣지 않는 부분까지 적절한 시점에 삽입했습니다. 트럼프 후보 영화를 4년 더 봤자 속편은 언제나 더 형편없다는 재미도 섞었지만 전당대회가 끝나면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바마 부부와는 달리 해리스 후보의 남편인 세컨드 젠틀맨 덕 호프는 해리스 후보의 가장 인간적인 면을 부각시키면서 대통령으로서도 그 인간 그대로 직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경합주에서 해리스 후보를 여전히 공산주의자 등으로 매도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후보 사퇴를 하고 트럼프 진영에서 장관 자리를 얻는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양쪽 진영에서 확인된 뉴스입니다. 애리조나에 이어 몬타나 유권자들도 11월 선거에서 낙태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늘어난 일자리 숫자가 당초 발표된 것보다 81만 8천 개나 적었습니다. 이자율 인하가 늦은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슈입니다. 아마존이 새로운 연간 그로서리 딜리버리 옵션을 발표했습니다. 한인 소비자나 그로서리 스토어 오너들도 들여다봐야 할 이슈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시카고에 살고 계신 분들은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특별한 그 시카고의 벽화? 글쎄 벽화였는지 벽화가 아니라 벽화라기보다는 사진을 벽에 아니에요. 벽화였습니다. 아니 보고도 제가 이렇게 혼돈이 되네요. 미셸 오바마 여사가 한복을 입은 그것도 아주 색깔을 제대로 맞춰서 입었습니다. 자색과 회색, 고르문 회색이었고 그리고 이제 저고리 자체는 이제 자주색이었거든요. 그만큼 지금 시카고는 미셸 오바마, 버락 오바마의 정치적인 고향이기 때문에 뭐 그런 여러 가지 면이 있고 어제 전당대회에서도 대단했습니다. 항상 스타는 뒤에 나오니까 앞에 먼저 너무 중요한 일들이 많았는데 미셸 오바마와 버락 오바마 덕분에 다 가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스테파니 그리샴이라는 전에 백악관 대변인을 했지만 대변인으로서 대통령 대변인으로서는 큰 역할을 하지 않았고 대신에 이제 퍼스트 레이디의 대변인을 많이 했었고 1월 6일 의사당 사건 이후에 이제 그 두 사람과 손을 끊는 사람이 내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말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트럼프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는가 또 멜라니아 트럼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는 뒤에서는 나를 지지해주면 내가 다 부자 만들어주겠어요. 앞에선 그러지만 그 사람들을 basement dweller 그러니까 지하 거주자 똑같습니다. 한국에서도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게 사시는 분이잖아요. 기회에 때로는 공평하게 얻지 못해서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지하 거주자라고 부른다. 공감 능력도 없고 도덕성도 없으며 진실에 대해서도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두 사람과 작별을 하게 된 이유 그 전에는 트럼프가 거의 본인에게도 신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1월 6일 의사당 사건 이후에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에게 이거 이럴 수가 없다. 이 같은 무법 폭력이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릴까요? 하니까 멜라니아 트럼프가 NO 하고 간단히 답해버렸다. 이제 이런 얘기라든가 아니면 일리노이 주지사도 연설을 했고 미시건 주지사도 해리스 이전에 대통령 후보가 되는가라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도 연설을 했고 버니 샌더스도 어제 연설을 했죠. 대통령이 되면은 카멜라 해리스가 좀 더 진보적인 쪽으로 이제 본인의 그 스타일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최저임금을 아주 더 많이 올린다던가 진보적인 의제 가운데서도 의료
접근성이요. 너무 이제 보험료가 비싸니까 또 교육도 고등교육비 이런 것들 가자 전쟁도 끝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다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케네디 가문의 손주 또 지미 카러 전 대통령의 손주도 나와서 어제 연설을 했고요. 그런데 저는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보여드리겠습니까? 앞에 제가 목이 쉰 것 여러분 들으셨죠? 어제 밤 1시, 2시쯤 잠을 잤는데 왜냐하면 전당대회가 너무 늦게 끝났고 뭐 다시 들춰봐야지 될 것들도 있고 또 연설도 들어봐야지 되고 다시 또 필요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것을 또 제가 뽑아야지 되니까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세 사람 것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세 사람이 맨 뒤에 연설을 했는데 첫 번째 사람은 덕 엠호프죠. 덕 엠호프 이 부통령 후보의 남편인데 굉장히 그 편안하게 뭐라고 제일 처음에 얘기를 할 때요. 가정적이고 이런 걸 부각시켰는데 우리 어머니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유대교 이런 것도 말을 했고요. 분명히 카멜라 해리스도 유대 그 사원도 가고 본인도 카멜라 해리스의 교회도 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를 소개하는데 어머니가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카멜라가 나와 결혼을 해서 운이 좋다. 카멜라가 운이 좋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경쾌하신 분이더군요. 그래서 과거에 동부에서 살다가 캘리포니아주로 와서 아버지의 약간의 도움도 받았지만 뭐 대학교 다니고 법대 다닐 때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파타임으로 공부를 했고 맥도널드에서도 일했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카멜라를 만난 그 장면이 변호사 하면서 이제 블라인드 소개팅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아침 8시 30분에 전화에 걸어서 앤서링 머신에 그야말로 뭐 주절주절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이제 창피한 거예요. 그 내용이. 근데 이제 그걸 카멜라 해리스가 계속 그 녹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 결혼 기념일마다 들려주는데 올해는 그 기념일이 목요일 카멜라 해리스가 대통령 그 후보 수락 연설을 하는 그날이다 해서 박수를 무척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남편이 와이프가 너무 바쁘니까 국내 국외 이슈에 캠페인까지 어쩌다가 며칠 전에 집에 왔는데 집에서 카멜라 해리스가 좋아하는 코치에 앉아서 좀 쉬었으면 싶은데 막 전화를 해서 저거 분명히 뭐 국제 이슈나 국내 이슈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라이하고 스텝마더잖아요. 대화를 했었다. 그게 카멜라 해리스다라고 말했습니다. And it turns out it was. Ella had called her. 엘라가 딸 이름인 거죠. 그게 카멜라라는 겁니다. 엄마로서. Those kids are her priorities, and that scene was a perfect map of her heart. 그 마음의 퍼펙트한 그 하트가 이 자녀잖아요. 스텝 딸도 딸이니까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그 카멜라 해리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Always be there 얘기합니다. for yours too. Always yours too라고 얘기를 했죠. Kamala is a joyful warrior. It's doing for her country what she has always done for the people that she loves. 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선 카멜라가 뭐가 잘 되는 사람을 보면 너무 좋아하고 불공평한 것을 보면은 참지 못하는데 그런 카멜라의 캐릭터가 대통령이 돼서도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공감 능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얘기했고 아주 해피한 전사다. 그 해피 워리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미셸 오바마가 등장을 했는데 미셸 오바마와 버락 오바마는 서로 반대되는 것을 했는데 박수는 미셸 오바마가 훨씬 더 많이 받았습니다. 미셸 오바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박수를 유도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딱 I am in charge 하면서 끌고 나가는데 사람들이 박수를 안 칠 수가 없습니다. 발을 동동 안 구를 수가 없을 정도로 왜 그 미셸 오바마가 정치인이 아닌데도 대통령을 하라고 하는지 연설을 한 번만 들어보면 알 것 같은 그 연설을 어제도 그대로 했는데 가치, value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은 어떤 땐 너무너무 우아한 단어 이런 것으로 표현을 하지만 보통 사람 삶에 그대로 묻혀서 얘기를 했고
그 얘기로 막 달고 났잖아요. 그러니까 버락 오바마가 나와서 워낙에 철학적이잖아요.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를 버락 오바마는 어제는 조금 더 이제 현실적으로 많이 가지고 와서 얘기를 했는데 제일 앞에 미셸 오바마가 호프를 얘기를 합니다. 이건 남편과 카멜라 해리스를 연결하는 것이기도 하죠. 미 전역에 마법과 같은 이 같은 호프가 퍼지고 있다. 미셸 오바마. America, hope is making a comeback. 호프가 컴백했다. 돌아왔다죠. Kamala Harris is more than ready for this moment. She is one of the most qualified people ever to seek the office of the presidency. 네, 카멜라 해리스는 누구보다도 이제 그 대통령이 되는 자격을 그 이상으로 갖춘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어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어머니,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의 어머니, 그 모든 엄마들, 그리고 뭐 아무튼 일반 사람들의 스토리가 그대로 묻어 있는 게 카멜라의 스토리고 그건 뱅크에 돈이 얼마 들어 있느냐 없느냐하고도 상관이 없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는 그가 가진 모든 파워로 자신 부부들의 얘기를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사람들에게 우리를 두려워하도록 했다.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 교육 수준이 높고 성공한 흑인들을 미국 사람들이 두려워하도록 계속 그런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도대체 나는 누가 이 트럼프에게 지금 당신이 찾고 있는 되고자 하는 그 잡이 그 일자리가 흑인의 일자리를 가져갈 수도 있다. 흑인의 일자리인지도 모른다. 그 말을 누가 트럼프에게 해주지 않을까라고 말을 합니다. Who's going to tell him that the job he's currently seeking might just be one of those black jobs? 이 얘기는 그동안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조건 그 이민자와 연관을 시켜서 흑인과 히스패닉의 잡을 가져간다. 그리고 그 흑인과 히스패닉 잡은 아주 후진 잡이라는 것을 암시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카멜라 해리스는 교육을 많이 받아서 좋은 잡. 이런 얘기를 이제 비교를 그대로 한 겁니다. 교육부를 없앤다고 하고 책을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이것만 배우라고 하고 어린이들을 악마화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를 작게 만드는데 이런 그 사람들을 작게 만드는 것은 건강하지도 않고 대통령스럽지도 않고 너무 좀스럽다. 이런 리더를 왜 노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되는가라고 미셸 오바마가 연설합니다. Going small is never the answer. Going small is petty, it's unhealthy, and quite frankly, it's unpresidential. 네, 그러므로 다른 선택이 없다고 이 그 미셸 오바마와 팀 월즈를 우리가 대통령으로 선출해야지만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들도 뭔가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미셸 오바마도 사실은 했습니다. 뭔가가 또 잘못될 수도 있고 전당대회 이후에 두 사람 완전하지 않고 다 인간이니까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래도 우리는 그를 지지를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마 트럼프 후보가 그럴 것이다. 뭔가를 왜곡시키고 거짓으로 카멜라 해리스를 공격할 텐데 그들이 해리스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면은 그러면 뭔가를 해야지 된다. Do something이라고 얘기합니다. Don't just sit around and complain. Do something. So, if they lie about her, and they will, we've got to do something. If we see a bad poll, and we will, we got to put down that phone and do something. If we start feeling tired, if we start feeling that dread creeping back in, we got to pick ourselves up, throw water on our face, and what? 네, 맨 앞에 이제 가만히 앉아서 컴플레인만 하지 말고 뭔가를 해야지 된다. Do something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맨 앞에 가만히 앉아서 컴플레인만 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카멜라 해리스의 엄마가 늘 그 잘할 때 딸에게 해줬다는 그 얘기를 이제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는 미국은 이것보다 이렇게 후식에 갈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가야지 된다고 역설을 했습니다. And let us keep moving our
country forward and go higher, yes, always higher than we've ever gone before as we elect the next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Kamala Harris and Tim Walz. Thank you all. God bless.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남편 하나 할 일이 더 남았는데요 하고 남편을 소개했거든요. 저는 참 이상하다 하는 가지가 미셸 오바마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것을 하나를 느꼈고 또 하나는 해리스는 희망이라는 끈으로 자신의 남편과 이 미셸 오바마는 해리스를 연결시켰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딱 등장을 했잖아요. 두 사람이 뜨겁게 키스를 하고 무대에서 그리고는 역시 그 트럼프를 뭐 신랄하게 비판하는 얘기들도 많이 했고요. 전 시작할 때 그 음악 유튜브 음악 아주 좋았습니다. 미국에 이런 그 아주 매직과 같은 공기가 퍼지고 있는데 역시 미셸 오바마가 했었던 그런 얘기죠. 그런데 나는 설령 미셸 오바마 뒤에 연설을 하는 어리석음을 범할지라도 나는 준비가 됐다. 충분히 더 나은 스토리를 만드는데 힘을 보탤 준비가 됐고 그게 이제 카멀라 해리스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그런 준비라는 얘기였습니다. I don't know about you, but I am feeling ready to go, even if I am the only person stupid enough to speak after Michelle Obama. I am feeling hopeful. Because this convention has always been pretty good to kids with funny names who believe in a country where anything is possible. 네, 맨 마지막에 한 얘기가 이제 본인을 얘기를 한 것이기도 하죠. 왜 그런 희망을 느끼냐면은 이 컨벤션이라는 미국의 전당대회라는 것이 정말 재미있거나 우스꽝스러운 이름을 가진 아이들도 무엇이든지 다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미국이기 때문에 전당대회라는 게 그게 버락 오바마 처음 나왔을 때 그 이름 이상하다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런 것에서 이제 희망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는 이제 철학적인 얘기를 많이 했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돈이라든가 유명세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뭐 그런 것들을 지위 너무 우선으로 하는 문화에서 혼돈과 원한 속에 살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잡음이다. 그래도 우리를 묶는 게 있다. 뭐 서로를 믿지 않으니까 외롭긴 하지만 모든 종교 단체들도 뭐 여러 가지 알력도 있고 등등 또 좋은 일도 하고 올림픽을 봐라 서로 뭉쳐서 금메달을 따오는 나라가 미국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언급하지 않는 조 바이든에 대해서 충분히 나는 그 바이든이 나의 대통령인 것도 자랑스럽고 내가 대통령일 때 함께 일하는 것도 자랑스럽고 조 바이든은 my friend라고 얘기하는 my brother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너무 자랑스럽다. 공감 능력이 있고 품이 있고 정말 누구나 다 공정한 이런 일들을 4년 동안 그쪽을 향해서 조 바이든이 했다. My president 무엇보다도 가장 위험한 순간에 민주주의를 지킨 사람이다라고 일단 조 바이든을 엄청 이제 위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 뒤에 78세의 억만장자가 늘 음모론에 휩싸여서 누구의 무슨 뭐 닉네임이나 붙이고 이런 그 트럼프 후보를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버락 오바마입니다. There's the childish nicknames, the crazy conspiracy theories, this weird obsession with crowd sizes. 네, 사람들이 왜 군중 사이즈에 너무 집착한다 할 때 굉장히 박수가 많았잖아요. 그건 이제 좀 어덜트한 농담을 한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더군요. 왜냐하면 군중 사이즈 하면 군중을 보이면서 군중 사이즈 크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본인의 손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작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것은 이제 남성의 상징을 가리킨 것일 수도 있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그 퍼스널리티가 뭐 그야말로 그 컬트를 만들어서 사교 집단처럼 만들어서 그랬는데 일단 횃불은 넘겨졌다.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과거와의 단결을 하면서
우리 손에 모든 것이 들어있고 이제 싸움이 있을 것이다. 너무 지금 선거 캠페인 좋고 그리고 밈 같은 거 아주 작은 뭐 몇 초짜리 카밀라 해리스의 좋은 것 많이 나오지만 이 경주는 굉장히 타이트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후보는 권력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만 쓰는 사람, 자신의 부자 친구의 세금을 낮추길 원하고 그리고 본인의 캠페인에 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경 이민 개혁안을 다 공화당이 합의한 것도 무너뜨린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에게 부하지 말고 vote, 이 투표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는 이제 본인에 대해서도 파퓰러해지니까 오바마 케어라고 더 이상 안 부르더라라는 얘기도 했고요. 도널드 트럼프는 이 나라가 희망 없이 우리와 저들로 구분되기를 원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면 진짜 미국인이고 아니면 아니고 자신에게 파워만 주면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건 정치에서 가장 오래된 술책이고 진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을 다르게 보는 사람. 한쪽이 이기면 다른 그룹이 진다. 다른 그룹이 져야 내가 이긴다라고 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 평등을 말하면서 여자가 수입이 높아지고 남자만큼 되면은 그건 그 가정 모두에게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바마가 4년 동안을 또다시 고함치고 갈팡질팡하고 혼돈을 겪을 필요가 있는가? 영화 봤는데 그런 영화 속편이 더 후지던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We do not need 4 more years of bluster and bumbling and chaos. We have seen that movie before, and we all know that the sequel is usually worse. America's ready for a new chapter. America's ready for a better story. We are ready for a President Kamala Harris. 네,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박수가 끝없이 이어졌거든요. 했더니 누군가가 한 사람 yes, she can, we can이 이제 오바마의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yes, she can 하니까 오바마도 역시 yes, she can 이라고 답했습니다. Yes, she can. Yes, she can. Yes, she can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더 나은 그 미래로 갈 준비가 돼 있다면서 해리스의 정책을 조금 얘기를 해주더군요. 뭐 주택에 대한 여러 해결책이나 헬스케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민주주의는 먼지 묻은 책이 아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근데 지금 너무 분열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카멜라 해리스가 백악관에 가면은 부통령이 될 사람은 정치 컨설턴트가 입혀주는 그런 옷을 입는 사람이 아니다. 자기 옷장에 있는 옷을 꺼내 입는 사람이다. 동네에서 코치도 하고 선생님도 하고 이런 보통 사람, 스몰 타운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그런 부통령이라는 것을 무척 강조를 In the 했습니다. White House, she will have an outstanding partner in Governor Tim Walz. I love this guy. Tim is the kind of person who should be in politics. 이런 사람이 정치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Served his country, taught kids, coached football. You can tell those flannel shirts he wears don't come from some political consultant. They come from his closet, and they have been through some stuff. 네, 그리고는 이제 누가 투표를 할 때 여러분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싸울 겁니까?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트럼프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도 고맙다 소리도 못 듣고 일하는 뭐 청소하시는 분들 길에서 그리고 환자를 돌봐주시는 분들 우편물을 배달해 주시는 분들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시는 보답도 받지 못하고 그런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 하고 밤잠을 못 자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카멜라 해리스를 지지를 하는 말로 We 연설을 need a 끝마칩니다. president who actually cares about the millions of people all across this country who wake up every single day to do the essential, often thankless work, to care for our sick, to clean our streets, to deliver our packages. We need a president who will stand up for their right
to bargain for better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And Kamala will be that president. 네, 오바마가 얘기한 그런 것들이 더 나은 스토리고, 더 나은 스토리라는 것은 더 나은 정책이고, 그 더 나은 정책을 만드는 챔피언은 트럼프가 아니라 해리스다. 이렇게 연설을 마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미셸 오바마와 이 버락 오바마의 연설 가운데서 가장 달랐던 것은, 미셸 오바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박수치고 사람들이 즐겁게 즐겼는데, 이 버락 오바마가 말할 때는 어떤 때는 수만 명이 모였는데도 정말 숨소리 하나가 안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진지하게 경청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을 민주당이 갖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자산인 겁니다. 누구나 다 뭐 연설문을 누가 잘 쓰는 사람이 써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걸 말하는 사람이 진정성이 없으면 이런 연설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조용하게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흐르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제가 찾다 못 찾았는데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버락 오바마가 다른 사람들과 지금까지 연설한 사람들이 하지 않은 얘기 가운데 하나는,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공감하려는 노력을 해야지 된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다 모든 맹점과 모순도 있고 편견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후보를 정하지 못한, 그런 그 지지 결심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이 해리스를 지지하게 만들려면은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고려하고 그 과정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도 있다. 이게 버락 오바마 연설 가운데서 저는 뭐 가장 좀 와닿았던 부분입니다. 아마 제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다른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트럼프 그 전 대통령, 트럼프 후보의 캐릭터가 운명이라고 누가 얘기를 했었죠? 캐릭터가 운명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죠, 며칠 전에. 근데 이제 그 캐릭터가 분명히 대통령에 맞는 캐릭터는 아니라는 믿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민자로서. 그런데 이제 오바마가 계속 이런 걸 리마인드를 시키는 거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 이용자 홈 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용자나라 공동펀입니다. 오늘 길어져서 좀 짧게 다음 섹션부터 가야지 되겠네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왜 웃었냐면요. 어떤 분이 유튜브로 이런 색깔이 있나요? 보리색. 제가 지금 입은 옷이 보리색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웃었습니다. 저는 보리색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뭐 그냥 누드, 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보니까 보리색인 것 같기도 하고 빈티지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옷입니다. 수십 년 된 그런 옷입니다. 왜 이렇게 제가 10대 소녀도 아닌데 보리색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웃음이 나죠. 자, 오늘 미국의 모든 탑 뉴스는 당연히 어제 그 전당대회였는데, 시카고 선타임즈는 많은 사람들은요, 어제 그 팍스, 나중에 제가 이제 이런 거 끝나면 PBS도 보고 CNN도 보고 팍스도 보고 이제 쭉 보거든요. MSNBC는 또 너무 이제 좌쪽으로 하니까 제가 한꺼번에 그 빠른 순간에 다 볼 수는 없으니까 한 3개를 돌려가면서 봅니다. 보는데 깜짝 놀란 것은 팍스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미셸 오바마 연설 너무 잘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그 저널리스트 가운데서도 미셸 오바마 연설이 아마 미국 역사상 내가 본 정치 연설 가운데 최고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구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건 그거대로, 또 이 버락 오바마는 버락 오바마대로 그 여러 가지가 달랐다 하는데, 이 시카고 선타임스는 버락 오바마가 딱 이렇게 오바마의 메시지는 Yes, she can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워싱턴 포스트는 미셸 오바마가 먼저 연설을 하고 굉장히 건장해 보이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남편이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앞에 무대로 데리고 가는 것 같은 분위기, 그런 것들을 실었고,
워싱턴 포스트도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진이 똑같나 똑같은 신문을 제가 2번 여기다 카피를 해서 그렇군요. 그리고 시카고 트리뷴은 역시 시카고의 그 주지사가 맨 앞에 당연히 나오죠. JB 그 프리츠커가 어제 다 가려졌어요. 모든 것들이 다 가려져서 이 주지사의 그 주변에서 또 함성 저지르고 하는 그런 사진과 스토리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그와 함께 뭐가 얘기가 돼서 제가 이걸 여기다 붙여놨냐면요. 낙태 문제에 대해서 어제 이제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다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못했잖아요. 그동안 여러 사람 예를 들어서 켄터키주의 주지사인 그 앤디 비시어 첫날 연설을 했죠. 켄터키주의 낙태법이 아주 그 레드 스테이트의 블루 주지사이기 때문에 12살 된 소녀도 낙태를 할 수 없어서 그것이야말로 고통 중에 고통 아니겠어요? 번민과 고통과 모든 고뇌를 포함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또 어제는 일리노이주의 연방상원의원 여성이지만 이라크의 전쟁에 참전해서 다리 아래는 이제 휠체어 타고 다니고 하는 평소에 그런 그 연방상원의원이 내가 어떻게 나의 딸을 갖게 됐는가. 인공수정도 요즘은 공화당과 아주 보수적인 그 기독교권 안에서 반대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팀 월즈 주지사 부부도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낳게 됐고 해서 이 보스턴 글로브의 이 낙태에 관련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한 것을 실었고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어제는 카멜라 해리스가 맨 앞에 잠깐 이제 나왔는데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가요. 남편이 연설할 때는 10분 동안 그 공군기가 그 시카고 주변을 빙빙 돌았대요. 아마 그래야지 그 안에서 남편 연설을 보니까 제가 어느 컴퓨터인지 알겠던데 연결해서 보고 있던데 보면서 막 웃는 거예요. 화면 보니까 남편 거 보려고 거기를 이제 빙빙 돌고 있었던 건데 위스콘신에서 카멜라 해리스와 이제 그 팀 월즈가 선거 유세를 하면서 잠깐 이제 그 뭐 보여주기는 했어요. 그래서 위스콘신 치즈 있잖아요. 위스콘신 치즈를 쓴 그런 그 모자가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있었고 그리고 역시 어보션이 그 낙태가 민주당 전당대회에 첫날 둘째 날에 어떤 그 유세 포인트였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전해드리자면요.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인데 애리조나에 이어서 몬타나의 유권자들도 11월 달에 낙태에 관한 헌법적인 권리를 주민들이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리조나주는 얼마 전에 이제 청원서가 다 계산이 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졌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걸 이제 법원에서도 한 번 더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애리조나 주 대법원이 어제였어요. 이제 이런 서명 그거 맞다 해서 유효하다라고 판결을 해서 투표용지에 올라갈 수 있게 됐고 몬타나의 총무처 장관도 마찬가지로 이제 애리조나가 먼저 걸어갔던 길을 걸어간 거죠. 우리가 11월 투표에 붙일 수 있는 충분한 서명을 받았다. 뭐 그런 거. 그래서 애리조나주나 몬타나주나 굉장히 이제 그 낙태에 대해서 엄격한 룰을 그 적용하고 있는 그런 주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2022년도에 이제 연방 대법원이 그 로 대 웨이드 이 사건을 뒤집고 계속 낙태권을 핵심적인 이슈로 삼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에 선거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해질 것 같고 더군다나 이 모든 것들이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연방 상원의원, 연방 하원의원 선거까지를 투표율과 연관해서 많이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팽팽한 선거에서는 더합니다. 그래서 이 낙태권이 굉장히 그 중요하고 그에 맞춰서 민주당도 열심히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제보다는 어제가 더 많이 봤을 것 같은데요. 그제 첫째 날 이것도 중요합니다.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나서 실망을 했으면 표를 안 찍을 것이고 보고 나서 그래도 괜찮네. 공화당보다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흐르는 그 흐름 같은 것들이 고급스럽긴 한데 고급스러우면서도 그게 허상인 것 같지가 않아. 그게 이제 미셸 오바마가 어제 value, 가치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도 아주 고급스러운 단어들을 너무 많이 썼어요. 그런데도 현실감을 주거든요. 그렇게 될 때는 호감을 갖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재수없어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해서 시청률이 중요한 겁니다. 공화당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날보다 다 그 많았고요. 그리고
그리고 그래서 뭐 한 200만 명 정도 많았습니다. 2천만 명 정도가 봤다고 하거든요. 어제는 아마 2천만 명보다 더 봤으리라고 짐작이 되고, 그리고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전 그 대통령이 수락 연설을 할 때만 2,840만 명이 오고, 나머지는 제일 많이 본 날이 첫날이네요. 1,800만 명 정도, 그리고 1,500만 명, 1,800만 명, 뭐 이 정도 반올림해서 그 정도가 됐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건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겁니다. 이제는 장사도, 전당대회에서의 장사도 그냥 전형적인 저런 뭐 MBC, ABC 뭐 이런 데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팍스의 경우는 민주당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팍스가 모든 시청률에서 다 최고 위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최고 아닐 것이다 하는 거 각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만 갖고 안 되는 겁니다. 민주당이 유튜브라든가, 이거 당연한 거지만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틱톡에서 이걸 더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엄청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공화당도 마찬가지겠지만 민주당이 조금 더 하잖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부통령 후보나 대통령 후보가 너무 인기가 있어서 어제 그 대통령 후보의 남편인 덕 에모프도 얘기를 하던데, 이 카멜라의 laughing 뭐 이런 거 나 그거 너무 좋아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막 이제 몇 초짜리로 만들어지면서 한 200명이 넘는 그런 컨텐츠 그 제작자, 말하자면 크리에이터죠. 이런 크리에이터를 참 그 티켓 주기 힘든데도 그 입장권을 허용을 해서 충분히 취재하고 방송하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몰 비즈니스도 요즘 점점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그 대통령이 나가고 나서 투표에 나 이제 좀 더 신경을 써야지 되겠어, 이런 사람들이 훨씬 늘어났고, 더 이상 제가 여론조사 결과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선벨트에서도 완전히 이제 뭐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주까지 합쳐서 전부 이제 경쟁 가능한 구도가 됐다는 거거든요. 지금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것처럼 지금부터 굴곡이 있을 것이고 서로 네거티브 선전도 있을 것이고, 이때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인 것인가. 그 점에서는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지금까지 이틀 잘 치렀죠. 그리고 영리하게 배정을 한 것 같아요. 만약에 미셸 오바마나 버락 오바마를 오늘이 이제 부통령 후보가 수락연설을 하는 날이잖아요. 오늘이나 대통령 후보가 수락연설을 하는 내일에 뒀다면 나빴을 것 같아요. 물론 카멜라 해리스나 또 팀 월즈 대통령, 부통령 후보가 미셸 오바마나 버락 오바마보다 더 훨씬 뛰어넘는 연설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건 50-50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날에, 보통 둘째 날은 별로 사람들이 안 보거든요. 이때 확 올려놓고, 그리고 본인들은 스팟라이트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굉장히 영리한 그런 스케줄링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론조사 결과는 아무튼 선벨트 그쪽 지역에서도 다 경쟁 가능하고, 네브라스카가 미국에서 선거인단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네브라스카와 메인주만 다릅니다. 다른 데는 전부 전체적으로 유권자가 투표를 했을 때 한 표라도 더 많이 나오면 그 주의 선거인단을 다 가져갑니다. 위너 테이크스 올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쉬운 4표 다 가져가는 거예요. 무슨 뭐 예를 들어 펜실베니아 19개, 조지아 16개, 네바다 6개 뭐 이런 것들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한 표라도 많으면. 그런데 네브라스카는 그걸 대의원을 5명으로 나눠서 이 구역을 나눠서 이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보통 네브라스카가 거의 공화당이 다 가져갔는데 지난번에 한번 바이든이 한 석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한 석을 가질 것 같다는 그런 분석이고, 메인주는 3명인가 그렇거든요. 이거는 이제 거의 또 민주당이 다 가져가죠. 그런데 메인주도 뭐 트럼프가 전에 가져갔었던 적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번에는 메인주는 다 민주당인 것 같고, 네브라스카가 중요하고, 그 나머지는 이제 다 위너 테이크스 올인데, 이젠 선벨트 지역에서도 전부 똑같은 경쟁 구도가 됐고, 민주당이 지금 전당대회에 그 타임라인이 좋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제 이번 주 일 끝나고 나면 다음 주에는 이미 노동절 연휴 분위기잖아요. 그때부터 가족들 만나고 이게 가는 거죠. 가니까 굉장히 이제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도 너무 중요하죠.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노동국이 오늘 발표한 것 보니까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제 만들어진 일자리 총 숫자가 있지 않겠어요? 그게 뭐 이제 몇백만 명 이상이 되겠죠? 그런데 그게 당초에 발표했던 것보다는 88만 8천 개가 적답니다.
항상 조정이라는 게 있는데 일반적인 조정에서 나오는 것보다 아주 크게 적은 그 수치라고 하거든요. 보통은 이제 이런 거 조정해 보면 뭐 0.1% 정도 많거나 아니면 0.1% 정도 적거나 하는데 이번에는 0.5% 적은 겁니다. 처음에 보고한 것보다. 그래서 그것도 또 어떤 그 전문가들마다 다 달라요. 골드만삭스는 일자리가 한 100만 개 정도는 이런 조정에서 적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 무슨 뭐 웨스파고는 한 60만 개, JP 모건 체이스는 한 36만 개 다 그 사이에 있네요. 그래도 어쨌든 원래의 생각보다 더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때는 항상 그러면 이거 이자율 인상 시기가 조금 늦어진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럴 때는 이제 점점 더 9월 달에는 이자율 인상이 그냥 맡아놓은 당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또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의 격도라는 거죠. 트럼프는 아니 왜 지금 선거철에 이자율을 낮춰주느란 말이야. 이러면은 민주당은 아니 진작에 낮췄어야지 우리 이거 좀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연방준비제도는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물론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이렇게 뭐 본인이 선택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연방준비제도는 이런 정책 이런 거 저런 거 다 안 하고 내가 민주당에서 우리가 일을 하기 시작했지만 그 다음 정권이 공화당이 될 수도 있고 반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분명한 건 9월 달에는 이제 이자율 그 인하가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대통령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요. 아마존이 새로운 그로서리 딜리버리 유료 회원제를 오늘 아침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나이 든 부모님이 계시는 그런 분들은 부모님한테 이제 뭐를 이렇게 배달시키고 하는데 편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한인 없어도 저는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뭐 타겟 이런 데도 쉽게 하는데 이번에는 아마존이 프라임 회원을 이제 연간 99달러를 내면 한 번에 35달러를 주문을 하면은 그냥 무제한 뭐 1시간 안에 배달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월마트와 계약을 맺고 있는 데가 홀푸드도 계약을 맺고 있고 또 월마트 무슨 프레시모도 있죠. 아마존 프레시가 있죠. 월마트가 아니라 아마존입니다. 역시 잠을 한두 시간밖에 못 잤더니 아마존닷컴에서도 그렇고 35달러 이상 주문을 하면 1년에 99달러 아니면 한 달에 9달러 99센트를 내면은 그럼 이게 뭐 1시간 안에도 배송을 해주고 추가 비용 없이 그리고 뭐 주문을 온라인으로 하면 30분 안에는 그 픽업을 할 수 있고 미국의 3,500군데 이상의 도시와 어떤 타운에서 한다는 겁니다. 프라임 회원에게는요 2개월 무료로 해준다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더구나 중요한 것이 EBT 정부의 보조를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다 해당이 되고 이런 분들은 한 달에 4달러 99센트니까 일반인들에 비해서 연간 그 회원급비를 서브스크립션 그 피를 6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추세인 겁니다. 지금 월마트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타겟이라든가 월마트, 오늘은 이제 아마존이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면 배달을 더 쉽게 할까? 한국에서 이 방송을 보고 듣고 계신 분들은 어머 우리는 그거 다 무료로 옛날부터 했는데 하실지 모르지만 미국은 좀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캘리포니아주는 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 저는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걱정됩니다. 한인 스몰 비즈니스 업주도 걱정이 되고 뭐 한인 뭐 그로서리 스토어라든가 리코 스토어라든가 너무 걱정이 돼서요. 아무튼 이런 추세로 나갈 때는 좀 발을 맞춰줘야지 되는 거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어제는 이제 미시건에서 경합주에서 선거 유세를 했는데 여전히 뭐 막시스트 지방 검사였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카멜라 해리스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고 CNN 방송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에게 그 행정부에서 어떤 장관직 같은 것을 맡길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러닝메이트인 니콜 그 샤나한이 먼저 이제 출마를 포기하고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장관이 될 가능성 그게 뭐 여러 가지 조율해야지 될 건 많지만 그 가능성을 얘기하고 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것이니까 이건 이제 그럼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트럼프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것조차도 여론조사마다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또 하나의 변수이기는 합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이용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그리고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다음 달에 유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선거 기금 모금 행사는 취소를 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케빈 맥카티라는 캘리포니아주 출신의 전 연방 하원 의원이 연방 하원 의장 자리를 몇몇이 이제 쫓겨냈잖아요. 계속 복수를 하고 있는데 어제 예비선거가 있었는데 그 복수국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맷 게이츠라는 플로리다주 연방 하원 의원 이겼었거든요. 어제. 자, 강혜신이었습니다.